안녕하세요, 상식입니다.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여름철의 불청객 모기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조용한 밤 귓가에 윙윙대는 소리에 뒤척이다 보면 잠을 설치기 일쑤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어김없이 붉게 부어오른 물린 자국에 불쾌감까지 더해집니다. 특히 중장년층 이상에게는 이러한 불편이 단순한 수면 방해를 넘어 건강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기에 물린 뒤 가려움이나 피부 자극이 심하게 나타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연세가 있는 분들일수록 이 증상이 더 오래 지속되고 상처가 덧나기 쉬워 회복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모기를 피하려다 오히려 건강을 해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실내에서 살충제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병원을 찾는 어르신들 중에서는 감기인 줄 알고 치료를 받다가 검사 결과 살충제 노출로 인한 기관지 염증이나 호흡기 손상이 발견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간과 폐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는 별 문제가 없던 생활 습관이 중장년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모기를 피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방법은 피해야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대안은 의외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식탁에서 마주하는 재료들 혹은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생활 지혜들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 기반의 모기 퇴치법은 단순히 대체제 수준을 넘어서 과학적으로도 일정 수준의 효과가 입증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러한 방법들이 우리 몸에 해를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중장년과 노년층에게는 바로 이 안전성이야말로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번 영상에서는 모기를 단순히 퇴치하는 수준을 넘어 모기가 서식하거나 집 안으로 침입하는 근본적인 경로를 차단하는 방법도 함께 다룰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방충망의 작은 틈 문 아래의 빈 공간, 부엌이나 욕실의 배수구 같은 사각지대는 모기의 주요 출입로이자 번식지입니다. 이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하면 모기의 유입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기 퇴치라는 문제를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해결하려면 무엇보다도 실생활에 맞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고가의 제품이나 특별한 장비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름철 건강관리의 첫걸음은 바로 쾌적한 수면 환경과 청결한 실내 환경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모기 문제가 있습니다. 중장년 이상 연령대에서는 수면의 질이 하루 컨디션뿐 아니라 전반적인 면역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모기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대상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모기가 단순히 가려움증만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바이러스성 질병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일본뇌염이나 댕기열 등의 감염 가능성까지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면역력이 약한 노년층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소개할 7가지 방법은 단순한 생활 팁을 넘어 예방의학적 접근이자 건강을 위한 지혜로운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1.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화학살충제의 실체, 2. 토마토의 모기 기피 효과와 활용법, 3. 양파 껍질의 천연 방충 능력, 4. 굵은 소금을 활용한 습기 관리, 5. 방충망 및 틈새 점검의 중요성, 6. 물주머니 활용법, 그리고 7. 모기에 물렸을 때 손쉽게 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까지 총 7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단계별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방법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지혜이자 더 나은 여름을 만들기 위한 실천입니다.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닌 누구나 바로 할 수 있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방식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여름철 모기를 건강하게 이겨내는 법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잘 따라와 주세요. 1. 살충제가 불러오는 조용한 위험. 많은 분들이 모기를 피하기 위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시중에서 판매하는 살충제입니다. 손쉽게 구할 수 있고 뿌리거나 켜두기만 하면 모기가 금세 사라지는 듯한 효과를 주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편리함 뒤에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살충제 제품에는 피레스로이드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물질은 곤충의 신경계를 마비시켜 죽게 만드는 기능을 하며 실제로는 인체에도 유해할 수 있다는 점이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성분이 사람의 신경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기간에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별다른 증상이 없을 수도 있지만 오랜 시간 축적될 경우에는 폐 기능 저하, 두통, 만성 기침, 피로감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간에 독성 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이상의 경우 노화로 인해 해독 기능이 약해지고 배출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전자모기향을 켜두는 습관이나 침실에서 스프레이를 뿌리고 곧장 문을 닫는 행동은 결국 스스로를 독성 물질에 노출시키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증상이 즉각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더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수년간 전자모기향을 사용한 뒤 이유 없는 기침, 숨찬 증상, 식욕 저하 등을 겪고 병원을 찾았지만 초기에는 이를 단순한 감기나 피로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뒤늦게 살충제의 누적 노출이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여름철 모기를 쫓는 것이 곧 건강을 해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편리함 이면에 있는 위험을 인식하고 보다 안전한 대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 대안은 반드시 비싼 약이나 특별한 장비가 아닌 일상 속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2. 모기를 피하는 식탁의 지혜. 토마토의 또 다른 역할. 토마토는 우리에게 익숙한 여름철 식재료입니다. 건강에 좋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는 이유로 많이들 섭취하시는데, 이 토마토가 모기를 멀리하게 만드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 핵심은 토마토에 포함된 토마틴이라는 물질입니다. 식물 스스로를 병충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생성하는 이 성분은 인간에게는 무해하지만 모기에게는 기피 반응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성분을 활용하면 인공적인 향이나 유해,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도 모기를 차단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활용 방법은 매우 간단하고 실생활에 바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토마토를 잘라 실내 곳곳에 두는 것입니다. 특히 침실 창문 근처나 모기가 자주 들어오는 위치에 토마토 반쪽을 놓아두면 토마틴 성분이 공기 중으로 퍼져 모기가 가까이 오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는 토마토즙을 손목이나 발목에 바르는 것입니다. 이 부위는 모기가 특히 잘 물기로 알려져 있는데, 토마틴의 냄새가 모기를 유인하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식단에 토마토를 자주 포함하는 것입니다.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체내에서 나는 채취에 미세한 변화가 생기고, 이는 모기의 접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안전성에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고령층까지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비용 부담도 크지 않으며 건강에도 이로운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단순한 먹거리 그 이상으로 여름철 우리의 건강과 평안을 지켜주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화학약품보다 더 자연스럽고 우리 몸에 해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모기를 피하고 싶다면 토마토는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3. 양파 껍질이 주는 뜻밖의 효과. 버려지는 자원의 재발견. 평소 요리하면서 무심코 버리는 재료 중 하나가 양파 껍질입니다. 하지만 이 껍질이 모기를 포함한 다양한 해충을 막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사실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양파 껍질에 포함된 황화합물은 모기의 후각을 자극하여 접근을 방해합니다. 눈을 맵게 만드는 그 자극적인 성분이 모기에게는 일종의 퇴치 신호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냄새는 사람에게는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미약하지만 모기의 민감한 감각에는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활용법 역시 아주 간단합니다. 양파를 사용할 때 껍질을 따로 모아 깨끗이 씻고 잘 건조시킨 뒤 부엌 창틀, 욕실 환기구 근처, 베란다, 창문 틈 등 모기가 자주 드나드는 경로에 놓거나 망에 담아 걸어두면 됩니다. 효과는 약 23주간 지속되며 중간에 껍질을 손으로 조금 비벼주면 냄새가 다시 살아나 효과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특히 생활 속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관점에서도 의미 있는 실천입니다. 쓰레기통으로 향하던 양파 껍질이 집안을 지키는 방패로 탈바꿈하는 것이지요. 또한 양파 껍질은 모기 외에도 다른 벌레들, 예를 들어 개미나 바퀴벌레, 심지어 파리까지도 기피하는 향을 가지고 있어 실내 해충 관리 전반에 도움이 됩니다. 모기만 막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범위의 해충을 동시에 줄이는 효과까지 노릴 수 있는 셈입니다. 4. 굵은 소금으로 습기를 없애면 모기가 설 자리가 없다. 모기에게 가장 중요한 번식 조건은 고인 물입니다. 단 한 방울의 물만 있어도 모기는 알을 낳고 새로운 생명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면 습기와의 전쟁이 우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재료가 바로 굵은 소금입니다. 굵은 소금은 일반 소금보다 입자가 크고 수분을 빨아들이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 특성을 이용해 실내의 습기가 많이 차는 부분을 관리하면 모기의 서식 환경 자체를 차단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은 아주 간편합니다. 화장실 배수구, 부엌 개수대, 세탁기 주변, 욕실, 바닥 모서리 등 물이 잘 고이는 곳에 굵은 소금을 뿌려두면 됩니다. 주 1회 정도 새 소금으로 교체해주면 지속적인 흡습 효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배수구 뚜껑이 없거나 헐거운 곳은 반드시 덮개를 설치하거나 커버로 막아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방법은 눈에 띄게 모기를 죽이거나 쫓는 방식은 아니지만 모기의 출발점을 없애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이 고이지 않으면 모기는 알을 낳을 수 없고 그로 인해 집안의 개체수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게다가 소금은 항균 작용도 있어 물기 주변의 세균이나 곰팡이 발생도 막아주는 부가적인 이점까지 있습니다. 여름철 습도 관리까지 함께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생 측면에서도 매우 유익한 방법입니다. 5. 집안 틈새를 노리는 모기 방충망과 구조물 점검의 필요성. 여름철 모기와의 싸움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들어오는 문을 닫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퇴치법을 써도 모기가 계속해서 실내로 유입된다면 그 효과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이상의 연령대는 밤 시간의 수면 환경이 매우 중요한 만큼 모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주거 공간의 구조적 허점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방어선은 방충망입니다. 오래된 방충망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작은 구멍이나 틈이 생기기 쉬운데 대부분 이 틈이 방치된 채 여름을 지나게 됩니다. 모기는 지름 몇 밀리미터의 구멍만 있어도 손쉽게 침입할 수 있으므로 외관상 멀쩡해 보여도 햇빛이나 손전등을 이용해 구석구석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빛이 새어나오는 부분은 모기에게는 문처럼 열려있는 셈입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지점은 문틀 아래 공간이나 창문 프레임의 틈새입니다. 현관문 아래쪽이 바닥과 딱 맞지 않고 미세한 틈이 있다면 그곳 역시 모기의 유입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는 집안의 불빛에 이끌려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기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므로 이런 틈은 반드시 문풍지나 틈새용 패드 등으로 차단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집안에 설치된 에어컨 배관, 욕실 배수구, 환기 덕트, 세탁기 배관 주변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실내와 실외를 연결하는 배관은 벽과의 틈이 생기기 쉬우며 이 공간을 통해 모기뿐 아니라 다른 해충들도 유입될 수 있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이런 공간은 실리콘이나 전용, 밀폐 테이프 등을 이용해 차단할 수 있으며 방충 전용 덮개를 씌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기 퇴치의 시작은 화학 제품이 아닌 이런 구조적인 빈틈을 막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외부에서 유입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면 모기의 숫자는 자연히 줄어들고 다른 퇴치 방법의 효과도 배가 됩니다. 6. 투명한 한 봉지의 방패 물주머니의 과학적 활용. 무더운 여름날 전통시장이나 시골집에서 문 앞에 걸려있는 투명 비닐봉지를 본 적 있으신가요? 얼핏 보기에는 단순한 장식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작은 봉지 하나가 모기 차단에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방법은 오래전부터 입소문을 타며 전해졌지만 실제로는 물리적 원리를 이용한 과학적인 퇴치법입니다. 우선 이 물주머니가 작동하는 핵심은 빛의 반사와 굴절 현상입니다. 봉지 안에 담긴 물은 주변의 빛을 다양한 방향으로 휘게 만들고 이로 인해 번쩍이는 반사광이 발생하게 됩니다. 모기는 눈이 약하고 강한 빛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반사광을 싫어하고 피하려는 본능을 보입니다. 또 다른 원리는 시각적 착각 유도입니다.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일그러져 보이기 때문에 모기는 이를 자신보다 큰 생명체, 즉 천적으로 착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 방향에서 왜곡된 이미지가 반복되면 모기는 불안함을 느끼고 해당 구역을 벗어나려 합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깨끗한 투명 비닐봉지와 약간의 물입니다. 봉지에 물을 반 정도 채우고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단단히 묶어주세요. 그 후 현관 입구, 창문틀, 베란다, 문 등 모기가 들어올 수 있는 지점에 매달아 두면 효과적입니다. 실내에서도 조명이 있는 곳, 특히 전등 아래나 선풍기 위에 설치하면 빛 반사가 극대화되어 퇴치 효과가 커집니다. 이 물주머니는 특별한 비용이 들지 않으며 한 달 정도 사용할 수 있고 오염되면 간단히 교체하면 됩니다. 단 너무 높은 곳에 달거나 떨어질 위험이 있는 구조에 설치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손이 닿는 높이에 안전하게 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주머니는 단순하면서도 환경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특히 살충제 사용을 꺼리는 가정이나 아이, 노인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 더욱 추천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7. 긁지 않고도 가라앉히는 방법. 물린 후 응급처치 4가지. 모기를 완벽히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틈을 막고 천연 퇴치제를 활용하더라도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모기에 물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얇아지고 상처 회복이 느려지기 때문에 모기에 물린 뒤의 대처법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가려움을 참기 힘들어 손톱으로 긁게 되면 피부가 상하고 2차 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가려움을 가라앉히는 실천적인 방법을 익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집에서도 바로 할 수 있는 4가지 응급처치 방법입니다. 1. 비누 거품으로 중화. 모기침에는 피부를 자극하는 단백질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세안 비누, 특히 알칼리 성분을 가진 비누는 이 물질을 중화시켜 가려움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물린 부위에 거품을 내어 올려두고 1분간 기다린 뒤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면 피부 자극이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따뜻한 온열 자극. 피루딘 같은 모기침 속 성분은 일정 온도 이상에서 분해되기 때문에 열을 가하는 방법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뜨거운 물에 적신 수건을 살짝 짜서 해당 부위에 올려두거나 헤어드라이어를 이용해 따뜻한 바람을 간접적으로 쐬어주는 방식이 좋습니다. 피부에 화상을 입지 않도록 반드시 온도를 먼저 손목 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3. 얼음으로 감각 차단. 열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차가운 냉기로 신경을 일시적으로 둔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얼음을 천이나 수건에 감싸 가볍게 눌러주면 신경 전달이 둔화되어 가려움이 감소합니다. 단 장시간 얼음을 직접 피부에 대면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식초로 독성 완화. 소량의 식초를 화장솜에 묻혀 가볍게 두드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식초의 산성 성분은 모기침의 단백질을 중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냄새는 강하지만 효과는 빠른 편입니다. 자극이 느껴지면 물에 희석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4가지 방법은 약이나 연고 없이도 물린 직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손톱으로 긁는 행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대응법을 미리 익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노년층의 경우 단순한 가려움이라도 긁는 습관이 반복되면 상처가 덧나거나 피부염으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해야 하며 가족 구성원 모두가 이런 대처법을 공유하고 함께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기를 막는 일은 단순한 불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중장년과 노년층에게는 수면의 질, 면역력, 그리고 일상의 평온함을 지키는 중요한 건강관리의 일부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모기를 피하기 위해 여러 제품과 방법을 써왔지만 그중 많은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몸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영상에서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살충제에 대한 과신, 무분별한 사용은 어느 순간 우리의 폐와 간에 조용히 부담을 주는 도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호흡기 질환, 신경계 이상, 만성 피로 등은 나이가 들수록 회복이 더뎌지기에 더욱 심각한 문제로 번질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근본적인 방향을 바꿔보았습니다. 모기를 해치지 않고도 사람의 건강을 해치지 않으며 일상 속에서 실천 가능한 자연적인 방법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식재료들 토마토, 양파 껍질, 굵은 소금, 이 단순한 음식 재료를 넘어 생활 방역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독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으며 반려동물이나 손주가 있는 가정에서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런 재료들이 집안에서 작은 방어선이 되어 모기의 접근을 차단하고 번식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실용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더불어 집안 구조에 대한 세심한 점검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방충망의 미세한 손상, 문틈과 창틀의 틈새, 에어컨 배관 주변의 구멍은 모두 모기에게는 입장 허가서와 다름없는 출입구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보완해주면 화학적인 처리 없이도 모기의 실내 유입을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구조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일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신경 써놓으면 여름 내내 효과를 지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 있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기에 물린 뒤의 대응입니다. 긁지 않고 바로 처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은 단순한 위생 차원이 아니라 상처 회복과 감염 예방의 문제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작은 상처도 쉽게 덧나기 때문에 미리 비누나 얼음, 수건, 식초 등 간단한 도구만 준비해 두어도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모기의 접근 자체를 줄이고 만약 물리더라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여름철을 건강하게 보내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값비싼 약이나 고가의 제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조금만 다르게 바라보는 태도에서 출발합니다. 올여름 무심코 지나치던 토마토 한 알, 양파 껍질 한 장, 물 한 봉지, 소금 한 줌이 여러분의 공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해충을 쫓는 방법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지키는 새로운 생활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여름, 조용한 밤, 쾌적한 일상,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훨씬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상식이었습니다.